소록도 가는 길 38회. 순영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심하게 뛰고 있다.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자꾸만 거실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동생 순미.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여성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동생이 믿기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아직도 꿈만 같다. 지욱은 두부와 소고기를 사가지고 온다. 처음으로 본 처제의 점심 대접을 위해 사가지고 온 소고기 등심이다. 종현 엄마, 고기라도 구워서 상에 놔요. 아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만 해도 될 깁니다. 내일 어머니와 오빠가 오시면 그때 해줘도 됩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 집을 찾아온 동생인데 소홀하게 해줄 수 있나? 이제 우리도 부모 형제가 찾아오게 생겼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닌가. 종현 아버지, 시방 내사 꿈을 꾸고 있는 거는 아이지에 현실이고 이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으니 참으로 가슴이 뛰겠지. 야, 내사 이자는 죽어도 여한이 읊을 것 같습니다. 지욱은 잠시 그런 순영을 가만히 안아주고 나서 거실로 나간다. 아들이 있습니까? 순미는 종현이의 사진을 보며 묻는다. 금년에 학교에 입학을 했소. 참으로 잘생기고 아주 귀공자 타입입니다. 언니에게 이런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참으로 힘들게 왔지요. 그러나 언니의 가슴에는 늘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 아프곤 했는데 정말 이렇게 찾아주어서 무엇이라고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동안의 이야기들은 내일 어머니와 오빠를 모시고 와서 몇 날 며칠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 머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순영은 조촐하게 점심상을 가지고 나온다. 순영은 마음과는 달리 이것저것을 준비할 정신이 없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길고도 지루할 것만 같다. 순미는 간단하게 언니가 해주는 따뜻한 점심을 먹고 바로 일어선다. 언니 아들을 보고 갔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바쁜 순미로서는 내일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의 집을 나선다. 순영과 지욱은 순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판장까지 따라 나선다. 순미야, 참말로 내일 올 거가? 그럼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언니의 소식을 들으시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야, 내 기둘리고 있을 거이다. 조심해서 댕겨오니라. 지욱과 순영은 순미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본다. 순미는 그렇게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향해서 운전을 해 나간다. 그렇게 찾아다니던 언니였다.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너무나 쉽게 만난 언니가 차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언니의 모습은 어릴 때 기억하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의 흉하게 일그러진 모습하고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형부도 같은 환자라는 것이 떠오른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는 해녀 같은 병을 물려받은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흔든다. 유전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양 부모가 같은 병을 앓고 난 사람들이라 전염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든다. 사진으로만 본 아이는 참으로 잘생겼고 귀공자 타입이었다. 아마 형부가 병을 앓기 전에는 참으로 잘생긴 미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형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그 시간 동욱은 고향을 향해서 집을 나선다. 대충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가 혼자서라도 해나갈 수 있게 일을 도와주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급한 배달을 해주면서 마음은 이미 순영이가 있다는 경주로 향하고 있었다. 정말 순영이가 맞기는 맞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되어온다. 벌써 20여 년을 아무런 소식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던 순영이다. 그러나 자신의 귀로 들었던 음성은 순영의 음성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부르던 순영의 목소리였다. 동욱은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한다.
생각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늦게 도착될 것이라는 전화를 드리고 떠나는 길이다. 이 여인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가 하며 놀란다. 아들과 딸이 온다는 소식은 이 여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평소에 일이 바쁜 아들과 딸이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저녁을 준비하는 손길이 떨리고 있다.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로 내려온다는 아들의 말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아들만 오거나 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온다는 연락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저녁 시간이 조금 못 되어서 순미가 먼저 도착한다. 엄마, 뭐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네 오래비도 온다고 하냐? 일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오빠하고 우리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오라고. 내가 전화로 야단을 쳐놨더니 꼼짝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바쁜 네 오래비를 뭐 할라고 오라고 하노? 안 그래도 갸들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힘이 돼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스러워서 죽을 지경이고만. 순미는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음을 본다.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의 고생에서 놓여나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순미의 마음이다. 지금 아무리 애타게 기다리는 딸의 소식이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알려드리면 행여 어떤 충격을 드리게 될 것 같아. 순미는 순영의 소식을 바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빠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동욱은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욱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였다. 하이고, 우리 아들 이제 오나? 이 여인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반긴다. 참으로 가슴에 품고 있어도 그리운 아들이다. 어무이, 자주 찾아와 뵙지 못해서 죄스럽습니다. 아이다. 이 늙은 것이 다 느그덜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니그덜 맴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이자는 죽어도 되겠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 끝말을 잊지 못한다. 무슨 말이든 끝말에는 언제나 순영의 말이 들어가는 이 여인이다. 배고프제? 어여 들어가 저녁을 먹자. 순미도 이미 와서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다. 이 여인은 모처럼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고 세 식구는 한 방에 모여 앉는다. 어무이, 내일은 어무이를 모시고 나들이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싫다. 내사 그 어디를 가도 좋은 것이 없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세 식구 모처럼 바람이라도 쏘이러 나갑시다. 느그들 바쁜데 기껏 내 바람을 쏘여주려고 왔나?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아무래도 느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제? 일은 무슨 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이다. 느그덜이 어디 그리 한가한 사람들이드나? 아무 날도 아인데 이리 와서 내를 보고 나들이를 가작하는 거의 아무래도 내사 심상치 않다. 실은 어무이 모시고 순영이를 면회가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라고? 시방 너 순영이라 했노? 이 여인의 안색은 금방 달라진다. 엄마, 소문에 듣자 하니 이제는 면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아무런 말도 없이 다녀오기보다는 어무이 모시고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참말로 면회가 된다 카드나? 우리 순영이를 만날 수 있다 카드나? 어무이, 꼭 만날 수 있을 깁니다. 그러니 바람을 쏘인다 생각하시고 가보입시더. 하모, 가야제. 내사 이날을 얼마나 기둘리면서 살았는데 가야 하고 말고. 길이 먼 길이니 잠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들은 어무이 힘드실까 가지 않을랍니다. 안 가다이. 무신 당치 않은 말이가. 내가 가다가 쓰러져 죽는다 해도 우리 순영이 얼굴이라도 한번 볼 끼구마. 먼 발치라도 좋다. 우리 순영이가 살아있다는 것만 내 눈으로 봐도 내사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도 좋은 기라. 네. 그러니까 엄마, 이제부터 언니를 오래오래 만나시면서 사실 수 있게 잠을 푹 주무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벌써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순영이를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한다. 느그더리 출발을 하면서 말을 해줬더라면 내사 순영이 묵을 것이라도 준비를 하는 거인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가서 보고 나서 다음에 만나러 가실 때 그때 해다 주시면 되지요.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을 하기 위해서 푹 자야 합니다. 오야, 어서들 건너가서 푹 자거라. 이 여인은 아들과 딸을 보내놓고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떻게 변했을지 새삼스럽게 어린 순영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제 35의 나이였다. 벌써 20년의 세월을 건너 뛴 딸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을까? 이 여인의 눈에서는 새삼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모든 생각들을 하느라 밤을 설친 이 여인은 새벽에 일어나 아들과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한다. 먼 길을 가려면 든든하게 아침을 먹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준비하며 길을 떠날 채비를 차린다. 이 여인은 벽장 속에 꽁꽁 모아두고 있는 돈 다발을 꺼낸다. 그동안 순영의 몫으로 되어 있던 논에서 나온 돈이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오고 있는 돈이다. 이제 순영이를 만나면 순영이의 손에 쥐어주고 싶은 돈다발이다. 이 여인은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어 벽장 속에 꼭꼭 모아놓고 있었다. 언제 순영이가 올지 모르는 일이다. 언제 은행에 가서 예치해놓은 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인가. 언제라도 순영이가 오기만 하면 주려고 그렇게 꼬박 모아놓고 있는 돈이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서두른다. 순미는 산골 마을의 아침이 추울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옷장에서 몇 가지의 옷을 찾아 가방에 넣는다. 이 여인은 돈 보따리를 만들어 이불 속에 넣는다. 아들도 딸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오기까지 순영이를 생각한다. 그렇게 그들은 이른 아침에 집을 출발한다. 이 여인의 가슴은 출발하기 전부터 심하게 뛴다. 20여 년 만에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동욱은 집에서는 자신이 핸들을 잡고 출발을 한다. 경주까지는 동욱이 핸들을 잡고 경주에서부터 지리를 모르는 동욱은 순미에게 핸들을 넘겨줄 생각이다. 동욱이 역시 밤새 잠을 설친 것은 어머니와 같을 것이다. 죽었다고만 생각하던 순영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